선거 결과를 맞추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완벽하게 맞추신 분.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자랑스럽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소원에 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유죄라는데 돼지껍데기 인분을 걸고 예상은 징역 5년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방송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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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으로 중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 맞추셨어요. 중요한 내용을. 특히 5년. 유죄는 그렇다고 치고 예. 5년을 어떻게 맞추신 겁니까? 아, 이게 사실 맞췄다고 하기 좀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맞췄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만. 네. 예. 그러니까 근거는 뭐였어요? 근거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벌에 워낙 관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형을 선고할 거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실제 판결 결과는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까지는 통으로 무죄가 될 것까지는 모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유죄라고 보면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최하형이 10년이잖아요. 예. 근데 판사가 재량으로 깎을 수 있는 게 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 깎고 5년이잖아요. 그게 최하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조건 최하한을 선고할 거다. 라는 전제에서 5년을.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정도 나올 사안이라고 보신 거군요. 15년 해야죠. 15년. 예. 사실 특검 구형도 너무 낮아요. 그래요? 예. 특검 구형조차 사실은 낮은 편인데 네. 15년이라고 했을 때 15년은 우리 법률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였다면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법률 기준인데 우리 법원 기준하고는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절반을 깎는 이 장량감경제도가 지금 이제 여기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재량으로 깎으려면 유리한 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정상 참작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특검에서 다른 부분보다 그 징역 7년을 구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특검이 구형할 때부터 장량감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기소를 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특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전부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한이 징역 10년입니다. 최소한이. 예. 그런데 지금 이 판결에서도 그렇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나 이런 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4단계로 지금 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제일 낮은 사람이 2년 6월에 4년, 그 위에가 3년에 5년, 그 위에는 실형 4년, 그 위에가 5년. 그럼 이런 구조라면 10년부터 시작하면요. 네. 이 정도면 15년 돼야 됩니다. 15년이 돼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최하로 주면 5년이 나올 테니까 5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맞은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은 거죠. 디테일은. 예. 네. 디테일은 몰라도 예상대로 됐네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네. 부정한 청탁. 네. 따져봐 주시면요. 예.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예. 공무원인 그 당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제3자가. 있습니다. 예, 제3자 뇌물 수수죠.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상 구성 요건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3자가 뇌물을 받을 때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뇌물을 받을 때는 단순 수뢰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는 미르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 예, K스포츠 재단도 그렇고 영재교육센터도 그렇고 제3자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제3자고. 예. 그러니까 가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제3자가 받았는데 최순실 정유라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제3자 뇌물 수수로 가야 되는데 단순 뇌물로 지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쩌면 이게 거의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이 약한 고리긴 한데 법이 구성 요건을 그렇게 달리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는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공범이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체계상으로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기소를 그렇게 한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경제적 공당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공범 이론인데, 예, 그건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특검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신 거고 법정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정한 청탁 부분은 사실은 단순 수뢰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수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소는 단순 수뢰를 했고 그렇지만 제3자에 적용되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다뤄졌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정한 부분이네요. 청탁도 부정한 청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탁이 도대체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예,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거는 개별 현안들을 다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청탁을 했다라고 특검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수뢰도 아니고 수뢰도 했지만 거기 청탁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뇌물죄가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고 본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쉽게 표현하면 이심전심. 인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장님 등심 사주세요, 뭐 돈가스 사주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서로 간에 아 쟤는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왜 요즘 이렇게 고기가 땡기지 혼자 말을 한다든가. 예. 고기를 몸에 그렇죠. 몸에 붙이고 있다든가. 그렇죠. 아, 쟤 혹시 고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그 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기 사진을 혼자 흔든다든가. 뭐 그렇죠. 명시적으로 고기를 사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 지금 삼성은 정육점 앞으로 막 계속 걸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만하시죠.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못했어요. 예, 그런 거다. 까먹었다. 주머니에 육포를 넣고 다닌다든가.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자고 하더니. 그래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나 고기 사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얘기 안 해도 아, 저 친구는 고기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니까 그걸 알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뭘 청탁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 삼성이 지금 경영 승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 하지? 여기 국민연금공단 동원해가지고 저 합병치 뭐 찬성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 물증이 없다 보니 이제 그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기존의 뇌물 관련 판결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제가 좀 되게 눈여겨본 거는 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 뇌물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게 좀 이상해요. 저는 그게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재판을 잘못했구나라고 개과천선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좀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판결의 그 형태는 삼성을 위해서 판결을 하되 국민들한테 크게 욕을 먹지 않을 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절묘하게 줄을 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사실 뇌물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해요. 구멍이 꽤 있어요. 또 한편으로 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원래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전부 유죄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최하한이 10년이 되는데 이게 5년으로 가게 된 그 근거가 재산 부계 도피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되잖아요. 그 무죄 부분도 이상해요. 이게 왜 무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이 일부가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0억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7억 부분이고 하나는 42억 부분인데 그렇죠. 37억은 유죄가 되고 42억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서 50억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죠. 50억 이상이었으면 10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무기 10년 이상인데 이제 5년 이상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전제는 지금 제가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 판결이 지금 아직 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출근 이후에 나온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근거로 할 때. 그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라고 나온 게 22장짜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도 22장이에요? 예. 이게 뭐 잠깐 딴 말씀 여담입니다만 이 설명 자료가 선고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 자료는 사실 선고 전에 작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선고 결과를 중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온 게 선고 이틀 전인데 그쯤 되면 그때는 벌써 판결문은 완성이 됐고 이거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고 결과 비공개라는 거에서 벌써 이거 유죄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예정이 좀 되긴 했었죠. 판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판사라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판사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또 여기서 지금 무죄된 부분에 기소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 비용으로 외화를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인데 예.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 지원하는 명목으로 그렇죠. 허위의 예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 허위 예금 거래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 거예요. 문제가. 허위 예금 해외 도피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해외 도피가 되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렇죠. 예, 해외로.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금 거래 신고서에 그 기재된 예치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이건 잘못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예금 거래가 있기 전에 하는 사전 신고니까 예. 어느 정도의 허위성은 가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실제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 그래서 당초에 신고한 거하고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허위 신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는 건데 그거. 그렇죠. 되게 예.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지금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승마단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는 이게 그 당시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 이게 지금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무죄로 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뭐였냐면 이 예금 거래 신고서를 쓸 때 그 당시에는 이 돈을 가지고 최순실에게 증여할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 판단이 맞다고 치면 더 나가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그러면 최순실 씨한테 줄 게 아니라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간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승마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승마단도 없었고 최순실한테 줄 것도 아니면 돈을 왜 거기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판결문이 좀 보고 싶어요. 판결문에 그 대목을 또 설명했을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설명문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그거예요. 어떻든 삼성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핵심은 유죄를 선고하되 형을 낮춰야 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국외재산 도피 부분은 어떻든 50억 이하로 다운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시체말로 날려야 되거든요. 날린 거예요. 이 부분을. 예, 그렇게 의심이 돼요. 의심을 하시겠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보죠. 네. 자, 그 다음에 따지실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량 부분인데 이제 뭐 많이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 형이 낮다, 아니 높다. 뭐 사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재벌한테 아무리 세게 해도 힘이 살아남아 있는 재벌, 힘 빠진 재벌 말고요. 그 재벌한테 선고한 형 중에 제일 센 게 실형 3년이었었거든요. 실형 3년.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실형 5년이니까 사실 낮다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해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죠. 예, 과거 기준으로 근데 보면. 과거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도 이런 규모의 사건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먹고 말았지 그냥. 그리고 그게 과거에 재판 잘못됐죠. 예, 잘못된 거니까 뭐 여기 저도 팬이지만 노르가즘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예, 딱 그 사례거든요. 그런 사례가.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용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그러면은 장량 간격을 이제 형을 판사가 재량으로 깎았어요. 집행유예도 했고요. 그러면은 유리한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을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요.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잘한 거, 그러니까 잘한 거, 잘했다라기보다 유리한 거, 초범 정도, 초범이니까 뭐 이런 게 그건 있고. 유리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자백 안 하잖아요. 뭐 본인의 부덕의 소치 어쩌고 얘기했어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반성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든 삼성의 돈이 지금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의 돈을.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피해 회복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법인은 오너라 하더라도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니까요. 그렇죠. 법인체니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됐죠. 그다음에 반성도 안 하죠. 게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제가 지금 분개를 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빨리 해야 되겠네.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그 말 넘어갈 때 이 매매 계약이 허위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정유라한테 있는 거냐 삼성한테 있는 거냐 관련해서 삼성이 삼성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세탁 소유. 예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는 합의서를 예, 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재판부에서. 재판을 안 받으려고. 예. 근데 이 합의서 작성일자가 언제냐면 기소 이후예요. 예.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 합의서는 허위인데 허위죠. 재판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예. 증거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조작한 걸 왜 형을 깎아줘요?